반갑습니다. 그 저 hen님님 그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대가 학생이십니까? 고등학생이시네요. 뭐 통신에 대해서 뭐 컴퓨터나 통신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까? 뭐 고등학생이면 그거래요. 그 뭐 실업계가 있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수리 방송을 그래요. 저는 뭐 경력이 좀 오래됐죠. 경력이라기보다는 이제 컴퓨터 내외근 수리 기사를 한 1, 2년 했고, 그리고 컴퓨터 매장도 한 5년 정도 운영했고, 그리고 그 자재 관리, 그리고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그 PC를 이제 직원 한 15명 정도 제가 사장님은 따로 계시고 제가 이제 관리를 했었고 인력 관리, 자재 관리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예. 네트워크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잘 모르고 하드웨어 좀 볼 줄 아네요. 소프트웨어는 저도 잘 모르고 네트워크는 알죠. 네트워크는 잠깐만 제가 책을 보여드릴게요. 이 책을 제가 정독을 한 5번 했어요. 이 책을 제가 정독을 5번 했어요. 정독을 5번. 그래서 네트워크를 뭐 빠삭하게 안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압니다. 어느 정도는 압니다. 저 혼자서 대략 한 PC방 하나 정도는 저 혼자 뚝딱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요. 크게 뭐 제가 나이대가 40대다 보니까 조금 얼굴이 좀 이래 사가도 이해해 주세요. 네. 일단 뭐 묻고 답하기 식으로 아마 방송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뭐 전부 다 하나의 일단 그 정보통신 IT라 그러죠. IT가 뭐 약자인 줄 아십니까? IT IT 약자 모르세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잖아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거 학교에서 안 배워요. 안내해주는 어떤 그 안내해주는 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걸 IT라 그러잖아요. IT. 인문계 다녀도 그런 거는 배울 건데 왜? 안 배우는가?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래 구글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지식을 알아두면은 어디 이게 뭐
남은 사람께 되는 게 아니니까 내게 되니까 좀 여기저기 아마 하면 좋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궁금한 점? 궁금한 점 없어요? 궁금한 거 없으면은 뮤직 카드 시장은 제가 잘 몰라요. 뮤직 카드 시장은 제가 잘 몰라요. 뮤직 카드 시장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몰라요. 자, 그러면은 통신 두 번째 강좌를 하겠습니다. 예. 통신이란 거는 커뮤니케이션, 통신,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게 상당히 광범위해요. 광범위. 전기, 전자, 통신, 유선, 무선, 그리고 암호, 보안 이런 쪽에 또 여러 가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바이러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의 그 정보통신 관련된 어떤 그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이 바이러스, 뭐 썸웨어 파일 뭐 이런 게 그런 거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통신에 관계돼서 그 통신이란 과연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통신이란 거래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지. 목적이 뭐냐 이제 목적.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의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 뭐 있습니까? 뭐 어렸을 적에 그렇게 해서 뭐 장난도 치고 놀았을 수도 있는데 그 휴지 있죠, 휴지, 화장실 휴지 그 깍대기를 가지고 한쪽을 오픈해 놓고 한쪽에는 그 어떤 막 종이라든지 화장지를 붙여 가지고 거기에 실을 엮어서 하면은 그 실을 아주 평평하게 잡당기면은 그 실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음성 파형이 이렇게 전달되가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게 아주 이제 원시적인 거죠. 원시적인 통신. 근데 그게 굉장히 제약이라든지 음질이 좋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그 줄이 굉장히 평평하게 당겨져야 되고, 그리고 그 줄이 어디라도 닿으면은 그 음성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끊어지고. 그리고 너무도 세게 당기면 양쪽에 그 종이나 휴지가 훼손되거나 파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이제 계속 조금 더 좋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은 텔레폰, 유선 전화기. 벨이 만들었다 그러죠. 벨. 발명가 및 과학자 벨이라는 사람이 그 전화기란 거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적인 신호, 뭐 전기는 에디슨이 뭐 발견했다는데 에디슨하고 뭐 테슬라가 같이 공동으로 발명했다. 뭐 테슬라가 발명했다. 그거는 뭐 하는데 뭐 그거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전기적인 신호를 그 사람이 그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전화기를 거쳐서 그 전화기를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음성통신, 보이스가 음성통신이잖아요. 음성통신이란 걸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음성통신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칼큘레이터,
소형 계산기가 있죠. 계산기. 이게 계산기잖아요. 계산기. 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기끼리 연결해서 하면은 뭔가 또 좀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이 계산기가 발전한 게 이제 PC가 되겠죠. PC, 퍼스널 컴퓨터. 네. 퍼스널 컴퓨터에서 이제 또 발전한 게 뭐냐면은 이제 서버.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용량이 좀 크고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PC가 대형화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대형화되어 있는 이 컴퓨터들이 한 곳에만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뭐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게 뭐 많이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애플도 있겠죠. 근데 그걸 통틀어서 PC라 그래요. PC, 퍼스널 컴퓨터. 자, 그러면은 이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연결하면은 건물 내에서 있죠. 건물 내에서 이 통신을 하면은 그게 바로 내부 네트워크예요. 내부 네트워크. 웬이라고 해요. 웬. 랜 파티. 웬. WAN LAN. 랜선. 그게 이제 8가닥. 8가닥이 이제 전화선은 2가닥. 인터넷에는 보통 10메가, 100메가까지는 4가닥. 이게 이제 1000메가, 이제 1000메가가 있어요. 1000메가. 1000메가는 8가닥. 8가닥을 다 쓰는 게 이제 랜선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꼬임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꼬임수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카테고리 1부터 카테고리 뭐 7, 7, 8은 모르겠는데 카테고리 1부터 카테고리 7까지 있어요. 꼬임 횟수에 따라서 안에 얼마만큼 그 주파수 간섭을 고주파를 쓰더라도 그 간섭을 적게 받느냐 그런 게 있었고, 애플도 지금은 CPU를 인텔 거 써요. 메인 칩셋도 인텔 거 쓰고. 근데 예전에는 애플 자체적인 칩셋을 썼었죠. 예. 근데 모바일은 아직까지도 애플에서 그 CPU라든지 이런 거를 모바일이라든지 그 아이패드 이런 거는 이제 자체적인 걸 쓰는데, 애플 PC 쪽에서는 이제 뭐 OS는 이제 애플 자체 OS 뭐 라이온이라든지 뭐 이런 걸 쓰지만은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인텔 거를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자기네 애플 신형이 맞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뭐 카테고리 9 뭐 9까지도 뭐 나왔겠죠. 뭐 이제 계속 개발하니까.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뭐가 되겠어요? 구리선. 응? 구리선이죠. 구리선이 전기를 통해 가지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전기적인 신호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정선에다가 사람 손 갖다 대면 전기가 흐를 뿐이지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거를 변복조라고 그래요. 변복조.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즉 사람 목소리 이기 자체가 파형으로 나가잖아요. 공기를 매질로 해가지고 목소리를 이제 펴지는 게 변복조.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즉 음성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고 다시 또 그 전기적인 그 목소리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꾼 걸 다시 음성 신호로 바꿔주는 게 이제 전화기입니다. 모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그걸 줄여가지고 모뎀이라고 그래요. 모뎀. 그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도 크게 2가지가 있잖아요. 교류와 직류. 교류는 이거예요. 직류는 이렇게 딱 가죠. 쫙 가다가 탁 떨어지고 딱 가다가 탁 떨어지고. 그게 이제 디지털 0, 1. 그게 이제 디지털에 하고 이제 개념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를 멀리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전기 신호가 상쇄가 돼요. 상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 이제 음성 신호로 전기 신호를 바꿔가지고 뭐 몇 킬로 밖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교환기라는 게 있어요. 중간 그 뭐 매개체 역할하는 교환기라든지 뭐 중간 어떤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서 음성 신호를 필터링을 해줘요. 노이즈라든지 잡음이 끼면은 그거를 다시 필터링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증폭 뻥튀기를 해줘요. 신호를 높게 올려주는 거죠. 거기서 다시 또 거기서 보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당하는 A와 B 서로 통화 간에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로 어떤 기계를 통한다 하더라도 그 기계를 바로 통하는 게 아니고 교환기라는 게 있습니다. 시분할 방식. TDX라는 그 전화 교환기라는 게 있어요. 전화 교환기. 전화 교환기에서 이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고유 번호가 있잖아요. 전화번호. 뭐 123에 4567, 뭐 123에 5678이라는 그 상호간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를 교환기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단말기까지 이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환기. 반드시 교환기라는 게 있어요. 다이렉트로 연결해 가지고는 그 서로 그 멀리 뭐 몇 킬로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교환기를 거쳐서 해야 되고. 자, 그래 되면은 우리 사람이 또 욕심이 또 생기잖아. 자, 음성 통화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라는 게 이 컴퓨터를 가지고도 통신을 하고 싶대, 그지? 그러면 가지고 최초에 나온 게 뭐냐면은 그 ISDN이라는 게 있었어요. ISDN. 즉 음성 전화 신호선에다가 디지털 신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디지털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같이 실어서. 그 예전에 보면은 그 디지털 신호를 같이 보내주는 게 ISDN 1이라는 게 있고 ISDN 2라는 게 있어요. ISDN 2라는 게 그거예요. 조금 더 화면이란다. 그거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봅시다. 제가 그걸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서 멀티 창을 볼 수가 없네. 여기서는 그 멀티 창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ISDN이란 게 이제 초기에 나온 거예요. 초기에 나온 게 ISDN이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광고하는 게 있었어요. 그 광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영상은 볼 수는 없지만은 그걸 한번 소리는 그 광고 소리는 제가 한번 찾아서 들려볼게요. ISDN 소리 들려요? ISDN, 즉 종합정보통신망 서비스가 시작돼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선진 정보통신 체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송 소리 이거 들립니까? 유튜브 소리. 예. ISDN이란 기존의 전화선 하나에 고속 백시미디와 화상통신, 패킷 교환 시스템 등을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음성은 물론 데이터와 화상 서비스까지도 같은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어서
꿈의 통신망이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 꿈의 지난 통신망. 90년 12월 서울 대전 간 시험막 개통에 이어서 이제는 서울, 대전, 제주에서 일반 사입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글씨나 그림을 표시하면 상대편 단말기 화면에도 나타나는 텔레라이트를 비롯해서 통화하면서도 모니터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ISDN 전화, 신속한 사진 전송 등 종합정보통신망의 순수한 우리의 기술로 개발된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ISDN이란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ADSL이라는 거예요. X 앞에는 X인데 처음에 이제 ADSL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ADSL이 된 거예요. ADSL이가 봅시다. ADSL. ADSL이 뭐래 있노? 나에게 딱 맞는 데 찾기 꿀팁. 하나, 찔방호에 접속. 둘, 이건 아니고. KT. 목소리로 보내는 러브레터 N016. WCDMA 주파수는 2기가. 이게 무선이네. 무선 거기 하기 할 때도 대부분의 회사에는 사업과 그게 있었는데 KT VDSL
요거는 KT 거는 아닌데 하나로 통신기 있었어요. 하나로 통신기 있네요. 속도가 있습니다. 나는 ADSL. 뛰는 ADSL 위에 나는 ADSL. 그러니까 그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 선전한 거예요. ADSL. 그리고 ADSL, ISDN, VDSL, ADSL, KT, 이제 광 인터넷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뭐 연결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뭐가 또 생깁니까? 빠른 거. 그러다 보니까 전화선만으로는 이게 이제 트래픽은 아니고 그 트래픽은 아니고 이제 속도가 빠른 속도를 하려고 하면은 트래픽이란 거는 과부하가 걸려서 트래픽이 증가가 한다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려서. 자,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1000명인데 수용하려고 하는 수용 용량은 100명밖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부하가 걸리겠죠. 트래픽. 그게 이제 트래픽, 과부하 걸린다, 트래픽 걸린다. 그런 걸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구리선으로 가지고는 더 이상 빠른 속도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한 게 이제 그 FTTH라는 게 있어요. FTTH. 반갑습니다. 전국 1등 국내 최고 기업통신 전문권리센터 bizLG070.com이 회사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죠. 예를 들어 탁월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최저 가격으로 누리는 최고짜를 직접 ES로 전환 후에는 추가 요금 컴퓨터 속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빨라질까요? 지금보다 수십 배 빠르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거미줄처럼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컴퓨터 안에서는 전기칩을 쓰다 보니 처리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안에서도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용량이 4GB인 영화 한 편을 채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칩끼리 구리선으로 연결돼 전기 신호로 데이터를 주고받던 기존 방식보다 구리선이라 하죠. 속도가
최대 40배 빠릅니다. 속도가 느리고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약을 뛰어넘어서 더 고성능 컴퓨터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 광통신과 같은 속도로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 건데 활용 분야도 다양합니다. 네트워크 광통신 부품을 저가 고성능으로 고성능 부품으로 갈 수 있고 또 뭐 모바일 기기나 센서 기기, 전자기기 전반에 이 분야의 경제 효과는 오는 2022년까지 약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진은 5년 안에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자, 이만큼 구리선과 광 케이블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광 케이블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거는 이제 구글이라든지 인터넷 사람은 FTTH 아니면 또는 뭐 광 케이블 검색을 하면은 그게 상당히 많이 나요. 구리선이 동축 케이블인가요? 구리선은 동축 케이블이 아니고 동축 케이블이라는 게 뭐냐면은 유선 케이블이죠. 유선 방송 케이블. 그걸 이제 동축 케이블이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위성 안테나 있죠. 파라보나 안테나. 동그랗게 접시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셋톱박스하고 연결하는 게 이제 동축 케이블. 그게 동축 케이블이고 일반 전화선은 그냥 케이블이라고. 케이블. 구리선. 그리고 광 케이블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연결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 나요. SC 방식이 있고 뭐 SC 뭐 다른 방식이 있고 지금 광 케이블로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상용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최대 속도가 이제 외부망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부망은 거의 한 1테라의 속도로 내부 네트워크를 쓰고 있고 그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에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뭐 5G 하잖아요. 5G를 쓴다. 그것도 인터넷 속도도 1기가에서 지금 5기가 1000메가에서 5000메가짜리 뭐 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인터넷 속도를 10기가 만 메가죠. 10기가로 쓸 수 있는 듀얼 광랜 방식 장비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속도는 계속 빨라지는 편인데 일단 PC가 또 속도가 느리니까 아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PC 내부에 있던 통신 그것도 광 케이블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할 것이다. 그래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신을 이제 하면은 이제 또 이게 유선이라는 게 있고 무선이라는 게 있죠. 무선은 모르겠어요. 가장 쉽게 얘기가 라디오 있죠. 라디오. 휴대폰 그것도 무선이지만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라디오가 있어요. 지금은 라디오를 많이 안 들고 다니는데 라디오를 또 이제 듣기 위해서는 전파가 뭐냐면은 전파가 하나 넣어야 했는데 전파 전자기파의 종류는 전파가 있고 적외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X선이 있고 감마선이라는 게 있어요. 전파는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것을 말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은 3kHz에서 3THz의 주파수를 가지는 전자기파로 정의하며 이에 해당하는 파장은 1mm당 100km다. 다만 ITU가 정하지 않는 3Hz의 낮은 주파수를 가진 전자기파도 전파이며 실제로 잠수함의 통신에서 쓰이기도 한다. 전파는 전자기파 중 가장 파장이 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전파가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겠죠. 전파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선이 없이 신호를 주고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일예로 말을 하자면은 우리나라 그 부산 영도라는 곳에 보면은 전파 감시소가 있어요. 라디오 전파 감시소.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무선 개인 하는 게 있어요. 햄이라는 게 있어요. 햄. 먹는 햄이 아니고 햄이라는 그 무선 송출 하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안테나를 꼽아가지고 하는 그 방송이 있어요. 해외 방송을 지금은 뭐 크게 그게 없는데 소련이라든지 또는 북한은 아니겠죠. 소련이라든지 이제 공산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중국, 베트남, 미얀마 이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통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파 감시소에서 그게 필터링이 돼가지고 걸려요. 그럼 뭐 벌금을 내야 돼. 한 번은 벌금이지만은 두 번, 세 번 하면은 잡아가요. 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인데 왜 공산권 나라하고 통신을 하느냐? 당신 그러면 안 된다. 걸려요. 그래서 유선은 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쉽게 모니터링이라든지 감시를 할 수가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무선은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무선 통신 규약 내지 법이 굉장히 강하고 종류도 많고 엄격해요. 무선은 그래서 이제 무선 통신은 그 전파라는 전자기파의 일종인 전파를 가지고 서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파가 어디까지 가느냐? 우주까지 나요. 우주가 뭡니까? 스페이스잖아요. 지구는 어스고, 그리고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이 이제 행성이 뭐냐입니까?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는데 행성이 많이 모이는 데가 뭡니까? 밀크웨이 갤럭시, 즉 은하계. 우리 지구가 속해져 있는 이 은하는 그 은하계란 밀크웨이 갤럭시라는 게 은하고 은하계라는 은하고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계는 어디입니까?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계가 있어요. 그건 빛의 속도로 몇 광년을 가야 돼요. 빛이 1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이잖아요. 1광년. 네. 자, 조금 다른 것도 한번 보죠. 1광년이 뭐냐? 빛은 광년이 아니고 광년. 자, 빛의 그 광 케이블이 말 그대로 그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빛의 속도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 광년, 라이트 이어는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거리의 단위다. 기호는 LY, 라이트 이어이다. 국제 천문 연맹이 내린 정의에 따르면은 1광년은 긴공 상태에서 1 율리우스 년의 등의 빛이 이동한 거리를 뜻한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광년의 봅시다. 광년은 항성까지의 거리나 은하 규모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특히 아마추어 과학자들이나 비전문 과학 출판물 등에 많이 쓰인다. 전체 측정학에서도 같은 용도로 파색을 쓰는데 이 이유는 이것이 관측한 자료로부터 조출해내기도 비교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1광년이라는 뜻이에요. 광년. 그리고 빛이 1초에 자,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얼마인지 압니까?
광속, 즉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예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뜻이라. 이것을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자면은 20, 100, 1000만, 10만 29만 9,792km라는 속도가 나와. 그러니까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속도예요.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도 1초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태양까지 가는 데는 약 8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뭐 이런 거는 뭐 대충 다 알겠죠. 그리고 명왕성까지 가는 데는 5시간 20분 정도면은 갈 수가 있다. 명왕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제 그 지구가 속해져 있는 태양계 거의 제일 끝에 있는 거를 이제 명왕성이라 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가지고 5시간 20분이면은 명왕성까지 갈 수 있다.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어마어마한 속도. 눈 깜짝할 사람이 여기 1초잖아요. 그 1초에 그만큼 멀리 간다는 뜻. 그래서 광통신을 쓰는 거예요. 자, 현념이라는 그 시청자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거의 실시간으로, 물론 몇 초의 딜레이는 있어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채팅을 하고 하는 이것도 이 빛의 속도래요. 광통신. 그게 이제 광통신 그 빛의 속도라는 그 아주 빠른 고속 통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통신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ADSL, VDSL, 광통신, 뭐 전파, 유선, 무선, 뭐 빛의 속도 여러 가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가장 우리가 가까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무선으로 쓸 수 있는 게 휴대폰이잖아요. 휴대폰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LG는 예전에 그 우리 그 보면은 이 도깨비 그 벽돌폰이라고 그러죠. 벽돌폰 큰 거 벽돌폰, 그게 이제 1G입니다. 음성만 통할 수 있는 거 1G. 그리고 2G폰은 이제 좀 소형화가 되겠죠. 음성도 통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전파 범위가 좀 더 개선이 돼가지고 한 게 2G. 그리고 3G라는 게 있어요. 2G 다음에 3G인데 2G는 데이터 통신도 할 수가 있었어요. 2G는. 근데 요금이 많이 비쌌죠. 2G에서 3G로 넘어오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났고, 그리고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숫자 4, 4G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LTE망, 광대역 LTE, 뭐 LTEA 이런 식으로 망이 있는 게 그게 4G고, 아직까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시제품이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하고 있는 게 앞으로 나올 거는 이제 4G 다음에 5G죠. 5G, 1G, 2G, 3G, 4G, 숫자 5.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이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전선 규약입니다. 규약. 이런 식으로 이런 기계하고 이런 기계끼리는 이만큼의 빠른 속도, 이만큼의 디지털 데이터 정보를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자. 그렇게 단말기를 만들고 그 단말기에 맞도록 그 무선 중계기라든지 거기에 또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해요. 무조건 스마트폰이 있는다고 해가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가 뭐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중간 기지국이 다 있어요. 기지국, 중계기, 기지국이 다 있어요. 거기에서
일일이 전부 다 전파를 다 이제 보내주고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일반 PC가 들어가고 인터넷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또 무슨 와이파이라는 걸 쓰잖아요. 와이파이를 쓰다 보니까 이제 굳이 LTE망이 아니더라도 와이파이로 데이터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LTE망이 있고 부가적으로 이제 보조 개념으로 이제 와이파이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게 이제 PC 통신의 여러 가지 그 공유기라든지 스위칭 허브라든지 이런 거를 달고, 거기에 이제 단거리입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라는 것도 있고 블루투스라는 것도 있고, 블루투스도 이제 쓰는데, 블루투스도 데이터 통신이 돼야 되는데, 블루투스는 그 버전이 조금 높아야 돼요. 3.0, 4.0 이상 돼야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고, 버전이 남은 블루투스 버전이 1.0, 2.0, 3.0 정도, 3.0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음성, 음악, 사람 목소리, 블루투스 이어폰 그런 것만 되고,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4.0 아마 이상이 돼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가 이제 짧은 거리, 근거리 통신, 그게 이제 그런 거고, LTE망은 이제 중계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중계기에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휴대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쓰는 게 이제 아니고. 그리고 화상 통신이라 그러죠. 휴대폰에서도 서로 얼굴 보고 하면 페이스 화상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반 전화기에서도 화상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 화상 통신도 일반 유선 전화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유선, 무선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자, 그러면은 조금 번외적인 얘기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스페이스, 우주라는 게 우주. 우리나라도 이제 뭐 몇 년 전에 그 나로 그 이제 발사하려고 뭐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에는 뭐 100% 성공을 못했죠. 자, 그런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성하고도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느냐?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파를 써요. 전파를. 근데 전파의 그 용도가 조금씩 다르겠죠. 적외선이라는 것도 있고 자외선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전파, 전자기 파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멀리 가는 전파를 써요. 멀리 가는 전파. 멀리 가고 속도도 빠르고 손실이 적고 하는 그런 전파를 써요. 그게 이제 바로 레이저, 가시광선. 그리고 근데 레이저는 통신의 수단으로 쓸 수는 없고, 거리 측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파장이라는 게 파장. 빛이 얼마만큼 멀리 가면은 그 파장이 퍼지지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가느냐. 그 파장에 가장 퍼지지 않는 게 레이저예요. 레이저. 그 중에서도 사람 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장 멀리 가서 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붉은색. 적색이 가장 사람 눈에도 빨리 눈이 띄면서 파장이 이제 퍼지지 않는 색깔 자체가 붉은색 파장. 그래서 멀리 쓰는 측정기라든지 계측기 보면은 붉은색 레이저를 많이 써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러한 특성, 레이저라는 어떤 그 빛의 특성을 쓰는 게 이제 그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주선하고 통신을 하려면 뭐 어떤 식으로 쓰느냐. 여기 무슨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걸 써요.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를 우리가 지금 뭐에 주로 많이 쓰냐면은 전자레인지 있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거기에 또 많이 써요.
거기서 쓰는 게 또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근데 군대에서도 마이크로웨이브를 많이 써요. 멀리, 정확하게, 빠르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걸 또 써요. 이런 거는 다 구글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예. 마이크로웨이브, 뭐 적석 레이저, 뭐 전기 전자기파, 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조금 이제 뭐 통신하고 조금 전혀 관계가 없다라기 또 할 수가 있는데, 전파라 그러잖아요. 전파, 전자기파, 전파. 예. 태양 있죠, 태양. 선. 태양에서 나오는 게 전자기파라는 게 또 있어요. 온카 세기 때문에 그 전자기파가 우리 지구까지 이게 날라오면은 그 전자기파가 우리 지구의 그 자석 있죠. 남극과 북극에 있는 자석. 그 전자기파를 전자기파가 자력으로 돼 있는 그 우리 지구에 있던 그거를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거를 가지고 막아내잖아요. 쉴드. 그래서 이제 남극은 모르겠는데 남극이 북극에 뭐 오로라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태양으로 오는 그 전자기파를 우리 지구가 이제 튕겨내는 일부의 모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보면은 경주에서 지진이라는 게 일어났잖아요. 그 보면은 S파, A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파. 그것도 좀 하나의 파형이 파형. 옆으로 흔들리느냐, 옆으로. 위아래로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뭐 피해가 많고 적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쓰나미 있죠, 쓰나미. 쓰나미가 뭐냐면은 바다 해일입니다. 바다 해일. 파도가 급작스럽게 크게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육지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해일이 되는 거예요. 해일. 해일 원인은 뭐겠어요? 이 지각판 있죠, 지각판. 지각판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지각과 지각판이 일부는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올라가려고 하는 지각판과 내려고 가려고 하는 지각판이 서로 부딪히면은 이게 에너지가 응축이 돼요. 에너지가 힘이 축적이 되죠. 우리도 뭐 물건을 당기려고 하면 가벼운 물건을 그냥 이렇게 들면 들리잖아요. 우리 이 무거운 거로 들리면은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응축이 된다. 에너지를 많이 누적을 해가 힘을 많이 써야 이 물건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각판과 지각판 사이에서 이 힘이 응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열이 발생하겠죠. 열, 히트, 열. 에너지가 과다하게 응축이 되거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열이 나게 됩니다. 열, 히트, 뜨거운 열. 일례로 자동차 시동 걸면은 엔진에서 열이 나잖아요. 소리도 나고 덜덜덜 소리도 나고 열이 나잖아요. 그게 바로 에너지가 계속 멈춰져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부품들에서 힘도 전달되지만은 그만큼 열도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각과 지각이 있는 그 사이에서 응축이 되어 있는 에너지가 탁 이렇게 튕기잖아요. 지각판이 위에 있는 지각판이 밑에 있는 지각판으로 빨려 들려가려고 하면 이렇게 꺾이잖아요. 꺾이죠. 꺾이면 다시 이게 탁 튀어 오르잖아요. 원상복구하려는 힘, 자력으로 힘이 튕겨져 나오면은 그 순간적으로 그 힘이 파도를 밀어낸다고, 바다 물을 밀어낸다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쓰나미가 돼가지고 이제 덮치는 거예요. 사람 많이 죽죠. 대피 안 하면, 대피 못 하고, 응? 시설물 다 파괴되고, 쓰나미, 엉망진창이잖아. 그게 바로 이제 쓰나미,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은 이제
그만큼 큰 파괴력을 가진 이제 재난이나 재해로도 이제 될 수가 있고, 그것도 일종의 다 힘이에요. 파형, 힘. 전파도 어떤 에너지를 매개체로 에너지가 있어야 전파도 나가고, 전기 신호도 모든 게 보면은 그 힘이 있어야 한다고. 자, 그래 되면은 또 뭡니까? 통신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파워, 전기가 있어야 돼요. 전기, 전파, 전기. 그러니까 전파를 알기 전에 어느 정도는 전기를 또 알아야 돼요. 전기. 전기는 어떻게 발생되느냐? 발전기라고 그러죠. 발전기. 발전기 하면은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발전한다. 전기를 발전한다. 나는 댐이 생각날 때 수력 발전.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발생하는 그 낙차 있죠. 낙차.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지는 그 물의 낙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레방아 같은 걸 끼우죠. 그 터빈이라든지 그런 걸 끼워가지고 그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 회전하는 힘을 그 코일로 해가지고 그 감아가지고 하면은 전기라는 게 발생해요. 전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원자력 발전도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이 끓는 그 수증기를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터빈을 돌려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이에요. 큰 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대신에 원자력 발전이란 거는 하나의 이제 그 핵연료가 있어요. 핵연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라늄 238이라는 게 있고 235라는 게 있어요. 맞나? 하여튼 238이라는 거는 좀 안정적으로 그 핵분열이라는 걸 하고, 235인가 그거는 핵분열이 좀 불안정하게 핵분열을 해요. 자, 불안정하게 핵분열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분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폭탄으로 쓰는 거고, 플루토늄을 모아가지고 재처리해가 그거를 폭탄으로 만드는 게 핵폭탄이고, 안정적으로 핵분열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사람이 여러 가지 장치라든지 그 어떤 뭐 도구라든지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제어를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핵분열하는 걸 가지고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전시키는 게 이제 핵발전, 수력 원자력. 근데 그게 이제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 하잖아요. 뭐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 게. 하여튼 그런 전기라든지 통신을 하기 이전에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 전기를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뭐 통신이라든지 그 각종 전화기, 교환기, 인터넷 뭐 이런 거로 쓰는지. 전기가 없으면은 인터넷이고 뭐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 파워, 힘이 없기 때문에. 전기라는 게 없으면은 우리 사람도 이 심장에 뇌에서 신호를 보내주잖아요. 그때 하나의 전기적 신호를 보내줘요. 뇌에서 심장으로 전기적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심장이 이제 펌핑, 수축 이하 하면서 펌핑을 하는 거지. 전기가 없으면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사람 몸에서 전기가 끊어지잖아요. 뇌에서 신호를 안 보내주잖아요. 사람도 죽었겠거든. 마찬가지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한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